국민 여러분, 또다시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같은 김해 지역 출신 김경수 의원님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탄핵 릴레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김해시 갑 지역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저보다 앞서 탄핵 릴레이를 이끌어주신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정말 참 저보다 사실 미남이면서 우리 김해 지역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참신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조선 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아주 유망한 우리 당의 국회의원입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군 이래 초유의 최순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해체 위기에 있고 국민 여러분들은 분노와 허탈감으로 광장으로 나와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이기 때문에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대통령에 대하여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요구하고 있고 권력을 위임한 국회에 대하여는 헌법에 따라서 탄핵을 하라고 명령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 중요한 것, 또 지키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대통령 관련 뉴스를 듣고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전속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올림머리를 하느라 90분 이상을 허비했다는 보도. 박 대통령이 오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하고 5시 15분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해 일부러 머리를 부스스하게 헝클었다는 두 가지 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는 것은 결코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는 동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는 재구시를 했는가? 그리고 그 재구시를 못하는 바람에 300명이 넘는 귀중한 인명이 희생됐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일본 후쿠오카 현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지구 반대쪽에 있는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이던 아베 신조 총리는 정확히 지진 발생 17분 후 재해 대책에 전력을 다할 것을 내각에 지시하는 등 공식 총지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부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태 때 수습을 지휘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는지 밝히는 것은
당시의 대처를 반성하고 국가 기능의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유선 또는 서면 보고를 계속 받았다고 하지만 오후 5시 넘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난 대통령의 모습은 대통령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든가? 라는 생뚱맞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보고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4월 16일 구술했다거나 또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이고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대통령이 한시가 위급한 상황에서 머리 손질에 시간을 낭비했다고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던 모든 것이 진실로 드러나는 현실에서 이것마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지금까지의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취해온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수백 명 국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재작년 4월 16일 당신에게는 도대체 국민들보다 중요했던 그 무엇이었습니까? 또 헌정사상 최저치인 지지율 4% 속에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면서 버티고 있는 당신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말 촛불은 어김없이 전국에서 232만 개나 타올랐습니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기본으로 한 시민의 힘으로 일어난 시민혁명의 전형입니다. 부패하고 특권적인 절대 왕정을 무너뜨린 세계사적 대사건이지요. 2016년 11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연인원 640만이 넘는 촛불 집회로 상징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프랑스 대혁명과 대한민국의 촛불 집회는 차이점은 우리는 평화롭게 집회가 유지가 되고 있고 세계가 감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170만 개, 지방 곳곳에서 62만 개 촛불이 켜졌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시에서도 3천여 개의 촛불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손에 들려서 차가운 겨울밤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저도 당연히 참석하여 시민들 속에서 촛불을 함께 밝혔습니다. 아빠, 엄마 손을 잡고 나온 3살 먹은 아이에서부터 머리 하얀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문화재와 더불어 자유 발언을 하고 행진을 하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초등학생에서부터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 학교 선생님들까지
시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 어떤 시민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라, 이렇게 외침이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호응하면서 촛불을 흔들었던 것이죠.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현장이었고,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하여 두었던 권력을 직접 행사하고자 하는 함성의 현장이었습니다. 화이팅! 어느 여중생의 자유 발언은 국회의원인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차분하고도 당차게, 그리고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의 꿈은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상관을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학생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제대로 대처도 못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민간인 비선 실세인 최순실에게 물어보고 했습니다. 군대의 일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인데 그런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즉시 퇴진하여야 합니다. 작은 촛불이 모여 뜻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국가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서 다시 민주주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당차고 뚜렷한 주장이었습니다. 8살 딸과 함께 참가한 주부는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은 같은 것 같다. 아이들이 커서 살아가는 세상은 더 밝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커서 역사적인 순간에 가족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발언대에 오른 한 시민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 말똥 치우는 사람입니다. 청년들을 중동으로 다 보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정책을 위해 구상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창조경제는 1+1로 최순실까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청와대가 어디 동네 마트입니까? 정말 참 분노에 찬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다음에 발언대에 오른 사람은 뜻밖에도 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이유를 3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사드 배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사드를 들여온 것은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죠. 둘째, 세월호에 사라진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설마 성형을 하신 건 아니겠죠? 청와대 의사가 있는데 도대체 왜 영양제들을 사신 겁니까? 참 이게 초등학교가 묻는 겁니다. 지금. 셋째, 최순실
정유라 사건을 계속 팠더니 끝도 없이 계속 나오고 대통령까지 나왔습니다. 왜 우리의 권력을 최순실 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는 겁니까? 정말 초등학생이 이런 발언을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촛불집회 현장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교육장이다. 그리고 헌법을 교육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을 밝힌 시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김해 시민들만이 아니라 광화문에서, 부산 서면에서, 또 강주에서, 대전에서, 대구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회는 이제 국민의 명령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의 이유는 헌법 제65조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탄핵의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것, 그 다음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것, 이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들고 있고요. 다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의 과정에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요건을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되게 지금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뇌물죄를 범한 대통령이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장관급에 대해서는 바로 국민의 신뢰 여부를 묻지 않고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과 법률 위반 사실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최순실과 공동 정범의 관계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해서 대기업 재벌들로부터 780억 원의 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돈을 내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사실 모든 정책의 집행과 행정의 집행에서 포괄적인 그런 직무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적시할 수 없어서 일단은 강요죄와 권리행사 방해죄로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죄, 또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죄,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죄, KT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죄 등입니다. 제명은 이렇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로 되어 있지만 어제 실시된 9대 재벌그룹 회장들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결과와 곧 진행될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뇌물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 일정 관련 문서를 유출하고 또 해외 순방 관련 일정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국가기밀이 담긴 독일 드레스덴에서의 연설문, 통일 대박 관련 연설문, 심지어 장 차관의 인사 내용이 들어있는 인사 관련 문서까지 비선 실세인 최순실에게 유출시켜서 국가기밀을 노출하는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당군 이래 최악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고 결코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일이 최고 지도자가 저질렀겠느냐. 정말 믿지 못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2013년 2월 25일 그 추운 겨울날 국회의 앞뜰에서 국민들에게 선서한 헌법 준수 의무를 철저히 유린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우리를 분노하고 허탈하게 하는 것은 그런 잘못을 범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국민들과 다른 환경에서 공주님으로 영예로 대접받으면서 살아왔고 대통령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지 또는 저 높은 구름이 앉아 계셔서 그런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모를 수도 있겠죠. 물론 대통령은 3번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짤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진술하지 못했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검찰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거짓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은 지도자의 가장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의 덕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진정성 있는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 낙마하고 마는 것이죠. 거짓말 때문에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의 결단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단순한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 재임 시절 세계는 1972년 동서독의 관계 정상화를 정한 동서독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고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월남에서의 평화협상이 진전되고 중국과의 국교 수립이라는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시 닉슨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별로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1972년 선거에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던 맥거번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자 닉슨의 불안감은 고조되었던 것이죠. 그의 재선을 확신하지 못한 백악관의 참모들은 비열한 음모를 하나 꾸미게 됩니다. 워싱턴 시내 워터게이트 호텔에 자리한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기로 모의합니다. FBI 요원들을 동원해서 민주당 선거본부에 마침내 도청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일로 이 도청장치가 발각되고 범인들이 체포되면서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 주거침입 정도로 여겨졌고 그에 치러진 선거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닉슨은 예상외로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탄핵에 직면한 닉슨은 끝내 대통령을 사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1970년대 초 미국 정가와 사회를 뒤흔들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닉슨은 자신이 이 사건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나 체포된 요원 중 한 사람이 담당 판사에게 보낸 한 장의 쪽지가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악관에 의해 고용되었고 법정에서 이를 누설하지만 않으면 사면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을 폭로했습니다. 미국의회 상원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죠. 그리고 청문회에 소환된 증인 중 몇 사람이 대통령을 이 사건에 연루시켰고 이 사건의 모의와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담당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이 테이프에 기록되어서 백악관에 보관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위원회는 닉슨에게 테이프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은 특권을 내세워 거부했고 이 때문에 여론은 완전히 그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았죠. 마침내 닉슨 대통령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아치볼드 콕스 검사를 해임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사를 해임하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던 엘리엇 리처드슨은 대통령의 반발을 해서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언론은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닉슨 대통령이 문제의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때는 이미 때가 늦었고
더구나 그 테이프의 내용 일부가 의도적으로 지워지고 내용 자체도 조작된 흔적마저 있었습니다. 1974년 여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마침내 닉슨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고,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이 확실해지자 닉슨 대통령은 그해 8월 8일 자진해서 대통령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처럼 대통령의 사임까지 몰고 온 대사건이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사건이 되었는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 사무실에 도청 장비를 설치한 것이 그렇게 중대한 범죄인가? 또 온 나라가 이 사건을 두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결국 대통령까지 탄핵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가?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도자의 큰 덕목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미국도 바로 지도자인 대통령의 거짓말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 특히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표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혼자 있을 때도 정직해야 하고 솔선수범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께서 평소에 자주 읊었던 식구는 김구 선생의 지도자다움을 웅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평소 그 식구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마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탑설야중거하니 불수호란행이라 금일아행적을 수작 후인정인고 하얗게 눈이 쌓인 들판을 홀로 걸어가더라도 어찌 어지러이 걸어갈 것인가.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는 것을 아마 하얗게 쌓인 그 들판, 눈이 쌓인 들판을 정말 걸어갈 때 마음대로 휘젓고 참 뛰어서 이렇게 걸어가고 싶은 충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또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박또박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걸어가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국가 지도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 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 삼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덕목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개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보면 그 과정이 아주 유사한 면이 보입니다. 최순실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1차 담화에서 아무런 사익도 추구한 바가 없고 40년 동안 살아온 지인이기 때문에 연설문 등의 홍보 관련 문건에 대한 자문만을 받았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스스로 응해서 의혹을 밝히겠다 라고 국민들께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단순한 자문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기밀 내용이 담긴 문건을 180여 건이나 지속적으로 비선 실세인 최순실에게 유출시키고, 그 외부인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재벌들로부터 미르나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780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사건으로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쯤 대통령은 검찰에서 요구하는 대면 조사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청와대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고 급기야 검찰 수사 과정에 책임을 지고 이에 반발해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사표를 내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은 사태의 변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시죠. 민무신분립의 자세를 말했습니다. 윗사람의 신의가 없으면 그 지배하에 백성은 동료에 떨어져 나간다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백성의 신뢰가 없이는 정부는 존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백성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입니다. 탄핵해도 하야는 없다, 이런 말까지 어제 하셨죠. 이렇게 볼 때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과 또 그 재판 과정과 거의 같은 경로를 거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과는 또 전혀 결과가 다르죠. 같은 거짓말을 했지만 닉슨 대통령은 탄핵이 확실시되자 바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거짓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자신이 전혀 범죄를 짓지 않았고 결백하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급히 불러서 탄핵이 확실시되자 이런 얘기를 했죠. 탄핵해도 하야는 없다. 국회가 탄핵하더라도 법대로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비하겠다. 장기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닉슨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이런 결과의 차이, 어떻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참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말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임명한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고 공권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위도 흔들리고 그야말로 혼돈의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와야 하는데 그 방법은 헌법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민주국가입니다.
우리 헌법상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입니다. 모 일간지의 사설에 나와 있듯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피의자 전락 사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며 자리를 고수함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미중류의 모순과 혼돈의 통치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 원수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20일 검찰의 최순실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불복한다는 뜻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한 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공권력은 국가의 질서를 지탱하는 근간 아니겠습니까? 또 공권력의 최고 행사 주체인 대통령이 공권력에 대해 불신을 표출하면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이 공권력에 복종하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도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권력 무력화 거부 행위도 또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공권력 무시, 스스로 최고 행정수반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검찰을 믿지 못하고 정당한 법에 따른 수사에 응하지 않는 그 행위 자체가 헌법의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피의자 대통령이 준법을 강조하면서 사회부조리 척결을 표방하는 것도 이제 어색한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고 국정 목표로 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결과 아니겠습니까? 최근 박 대통령이 LCT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물론 비리가 있는 곳에는 엄중한 법 집행과 검찰의 수사가 있고 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찰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둘째,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위가 흔들릴 우려가 제기됩니다. 군은 전시를 포함한 유사시에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내놓고 적과 싸우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에 기꺼이 복종하는 마음이 들까요? 제가 앞서 지난 주말 제 지역구인 김해의 촛불 집회에 참가했을 때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어느 여중 학생의 자유 발언이 너무나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군대 생활 25년을 하면서 육군 법무감을 역임하고 군의 사법 질서를 바로잡는 데 종사하다가 장군으로 전역한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군 출신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국방 관련 정책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의자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부처의 공직기강에 대한 우려는 말할 것도 없지요. 만약 음주운전 피의자인 장관이 직원들에게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이 먹혀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 70%가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정당성이 없고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 말 왜구의 노략질 그리고 전 한반도를 유린한 위임진해란 그리고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구한말 강제병합 식민시대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악몽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말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한 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분명한 사죄가 없는 상태에서 양국 관계가 과연 진정한 설린 우호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건전하고 진정성이 담보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은 여전히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일본은 과거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국민들 어떤 국민들께서는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그냥 거꾸로 사과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역사의 문제는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대통령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북한 김정은의 대남 도발 가능성, 북한 핵에 대한 위협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든든한 군사공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결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포괄적 정보 교류 협정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 핵과 김정은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편 북한 핵 발사를 탐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정보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지난번에 일본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를 놓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일 발사 정보나 북한 핵 관련 정보, 인적 정보인 휴민트 정보 등은 우리나라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정확하고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일상적인 군사정보는 지금도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 약정이 체결되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협조를 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대통령 신분으로 체결한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운동 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공약과 언급에 대한 우려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 한반도 안보에 관해서 크게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비율을 상향하겠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도 과연 탄핵의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처리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우리의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길게는 통일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군지권을 남은 나라에 위탁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 기간도 70년 가까이 되어서 너무 깁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 위탁했던 선조가 명나라에 위탁했던 전시작전권도 전쟁이 끝난 직후에 바로 회수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국방력은 북한에 비하여 떨어지지 않는다고 국방부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비 투입 면에서도 또 병사들의 사기 면에서 무기체계 면에서도 그리고 경제력 등 종합적인 국력 측면에서도 월등히 앞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도 굳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시작전권을 환수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거의 사실상 무기 연기한 상태입니다. 통일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전권을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사시에 북한 지역의 관할에 대해서 국제법을 적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헌법에 의한 영토로서 수복이라고 주장을 하죠.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런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교육 현장의 혼돈입니다. 주말 도심 촛불 집회에는 중고생들이 TV 카메라 앞에 대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힐난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생까지 교실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풍자하며 조롱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법치주의와 시민의식, 준법 정신이 무엇이고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은데 대통령이 피의자가 됐는데도 검찰 수사 결과에 복종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현상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입시 비리 부정 입학은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가슴을 까맣게 멍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정유라의 부정 입학, 돈으로 학벌을 사는 행위 철저히 배격해야 하는 것인데도 대통령과 최순실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가슴에도 좌절을 안기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으로 스포츠의 등수도 산 것 아닌가요? 실력대로 1등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1등을
권력으로 윽박지르고 돈으로 깔아뭉개는 파렴치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탄핵 열차는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 명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탄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탄핵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고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에서는 조개 껍데기나 도자기 파편을 던져서 독재자를 10년간 추방한 도편 추방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일종의 탄핵 제도인 것입니다. 탄핵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원칙이고 우리의 헌법 제65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의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일어나는 절차로서 헌정 중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탄핵 이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 권력에 의하여 새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일 것입니다. 전국을 안정시키고 여야가 함께 고민하면서 상생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국민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워도 국민 여러분의 명령을 거부하는 국회의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파나 계파나 이념, 지역 등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헌법에 따른 탄핵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계는 발을 내딛기는 두렵지만 벽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새 시대의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이어서 탄핵 릴레이를 이어가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0번째 탄핵 릴레이를 이어주실 의원님은 서울 광진 갑 출신 강진구의 행복배달부 전혜숙 의원이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주 마음이 따뜻한 누님 같은 그런 국회의원이십니다. 하여튼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